이번 시간에는 한전 및 발전공기업 상임이사 후보자 평가 역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후보자 역량평가에서 평가하는 5가지 역량과 각 역량이 상임이사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주요 업무 행동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학습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량이란 고성과자의 행동 특성으로서 단순한 지식, 기술이 아닌 조직의 성과와 관련되어 오랜 시간 개인에게 체득됨으로써 일관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업무 스타일,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량은 성공적인 직무 수행과 연관된 관찰 가능한 행동의 집합입니다.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 즉 자기 개념이나 특질, 동기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능력을 업무에 활용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능력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역량입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롱면허인 것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성과와 연결될 수 없습니다. 운전 능력을 택시 드라이버나 카레이서처럼 본인의 직무에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전 및 발전공기업 상임이사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상임이사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크게 5가지입니다. 위기대응 능력,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이해관계 조정, 효과적 의사소통. 이 5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역량이나 특성이 필요하지만 상임이사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며 평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위기대응 능력입니다. 위기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및 복구 활동을 모색하는 역량입니다. 위기대응 능력은 위기 요인 인지와 위기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로서 위기대응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기 또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상임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 발생에 대한 현황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위기 상황이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시의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위기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방향을 마련하며 위기 대응 매뉴얼 등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적 사고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역량입니다. 전략적 사고는 전략 방향 제시와 전략 실행 방안 도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로서 전략적 사고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조직의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목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야 하며 환경 및 상황 분석을 토대로 조직의 비전과 연계하여 전략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적 과제를 수립하고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 등에 대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며 대안의 시급성, 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과지향입니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자원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입니다. 성과지향은 목표 수립과 자원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로서 성과지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수립된 목표를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시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업무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사업과 업무 추진을 위해 점검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법과 점검 포인트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확보하며 업무 관리를 위한 절차와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해관계 조정입니다.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역량입니다.
이해관계 조정은 이해관계자 요구 파악과 조정 및 협의안 제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로서 이해관계 조정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또는 갈등 관계를 명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절충안이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한 조정안의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강조하여 조정안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 의사소통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진위를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역량입니다. 효과적 의사소통은 적극적 경청과 논리적 의사전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로서 효과적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재언급이나 적시의 질문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논리정연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의사전달 방식을 활용하여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임이사 후보자 필요 역량의 이해와 적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역량의 정의와 요구되는 행동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업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